선생님, 네, 그 전 페이지 그 왼쪽 밑에 잠깐만 보여주세요. 요 친구야? 예, 예. 어, 예, 여러분 뭐, 노트나 이런 거에다가 필기를 하면 되게 좋긴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니, 지금 기록을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 보시라고, 앞에 것도 지금 내가 나름 되게 신경 써서,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완전 기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들까지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필요할까봐 니네 목소리를 담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니네 목소리가 담기면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뒤에 있는 것까지 좀 차분히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좀 잘 좀 일단 받아들여 보시고 이 이제 다음 내용부터가 좀 심오하다고 해야 되나? 살짝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을 만큼 어려운 건 아닌데 뭐 두 가지예요. 이제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번에는 그 차이가 살짝 뭐냐면 여기다가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라고 얘기를 했었어.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자. 일단 작성이라는 건 뭐냐면 완성을 한다, 그러니까 완성을 시킨다라는 거는 문제 조건에 맞게 다 찾는 거겠지만 제가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처음에 우리가 뭔가 가지고 뭘 할 게 있어야 되니까 대상이 존재해야 되니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좀 중요한 얘기죠. 1번. 그래서 정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다. 요거도 이제 이렇게 돼요. 일반형으로 보면 일반형은 이렇게 생겼죠. a의 x-x1 플러스 b의 y-y1은 0 이렇게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거나 직선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로 결정이 나지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 무수히 많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점을 지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기울기가 얼마건 없건 간에. 그래서 일반형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일반형을 싫어합니다. 일단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일반형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면 A랑 B 두 개가 있어서 그래요. A랑 B라는 게 두 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이거 일반형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이퀄 0인데 요거를 C로 처리한 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 일반형인 거죠. 어쨌거나 최소한 점을 하나 지나갈 테니까. 근데 이제 이 일반형에서 앞에 한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B가 0이 아닌 경우 y-y1은 마이너스 b분의 a의 x-x1인데 이 친구를 m 처리를 하는 거죠. 이 친구를 m 처리를 하면은 y는 m의 x-x1 플러스 y1이라는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b가 0이라면 당연히 직선이니까 a는 b는 0 제외예요. 밑에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A는 B는 0 제외예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싹 하면 되는. 네, 이렇게. 그래서 B가 0이면 A는 0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X equal X1.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보통 원래는 이렇게 써요.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서 y는 m의 x-x1 플러스 y1 또는 x는 x1. 사실 이렇게 갈 거예요. 저렇게 가는 데 있어서 왜 저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는 당연히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얘를 체크를 하자.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표준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상황,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주저리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정점을 주는데요. 정점을 주는데 이제 두 직선의 교점으로 정점을 주는 거죠.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어떻게 작성할 거,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점을 구한다예요. 교점을 구해서 1의 방법으로 방법 1이라고 쓰는 게 맞나? 방법 1? 상황 1? 어쨌든 1번으로 가시면 돼요. 1번으로. 예. 1번으로 돌아가서 같은 짓을 해주시면 되겠죠. 교점을 실제로 구해서. 그런데 지금은 뭔가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중요한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점을 갖다가 어쨌거나 교점이 하나 존재하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점을 갖다가 우리가 x1, y1이라고 해서 실제로 x1, y1을 구해서 가라는 얘기인데 아니면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에 k에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작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요 말을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요 말을 조금 길게, 많이 길게는 안 할게요. 일단은 교점이 x1, y1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식이 a, x1 더하기 b, y1 더하기 c가 0이 되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조건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x값, y값, x1, y1 들어가면 m과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니까 요거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단이 들어가죠. mn 0인 건 제외를 해줘야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m이 0이고 n이 0이 아닌 경우가 ax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있고 0이거든요. 그 다음에 m이 0이 아니고 인 경우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m으로 나눠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있고 0이 되고 요 친구가 k 처리가 된 거죠. 이 친구가 k 처리가 돼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단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있고 0은 표현 불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어디 있으니까? 얘는 여기에 있으니까요. 얘가 아닌 것만 쓴 거라서 얘가 표현이 불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저 새끼가 왜 표현 불가냐?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그래서 요 얘기까지 끌고 가려고 이 앞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관계가 다음과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뭐 얘기는 이렇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요런 직선을 보고 제가 x1, y1을 지나는 애구나. 어떠한 점을 지나는 거구나. F값은 기울기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요런 녀석도 마찬가지죠. 저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구나.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라라고 하면 교점을 찾아주면 되겠구나. 교점이라는 건 어차피 연립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연이? 질문 없어요. 네, 좋습니다. 설명이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라는 얘기까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그 마무리까지 다 잘 지어봤으면 좋겠네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 0 사이의 거리. 이걸 우리가 d라고 해보자. 그러면 사실 이거는 공식은 모르고 있으면 피곤하죠. 공식은 d는 루트 안에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는 거를 모르는 학생은 없겠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왜 이러는가 라는 것과 왜 이러는가와 더불어서 좀 내용들을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여기에 이제 직선이 있어요. 점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거리라는 거는 d라는 녀석의 개념은 여기가 d죠. 그럼 이 d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거리라는 거는 요 점하고 요 점 사이 거리가 d구나. 이게 수선의 발이니까 요 수선의 발까지의 선분의 길이겠구나. 그럼 이 수선의 발을 x2, y2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에 d라는 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되는데 알고 있는 역시나 조건식이 뭐냐 하면 h라는 점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가 0이라는 조건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살짝 지금은 어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색하게 넘어가면 이 친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가 a분의 b겠구나. 수직 조건이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게 넘어간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축하고 평행한 걸 뺐어.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d는 같이 한번 쭉 가보려고요. 원래의 d는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입니다. 여러분 두 점 사이의 거리랑 기울기랑은 세트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x2-x1분의 y2-y1이 있죠. 얘가 지금 a분의 b잖아요. 그러면 x2-x1을 ak라고 부르면 y2-y1은 bk가 되는 거니까 얘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순서대로 a제곱 k제곱 플러스 b제곱 k제곱이 되죠. 얘는 뭐 절대값 k로 묶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남아요. 그 다음에 거를 보면 그 다음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위에 점이다. 우리 지금 k만 처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x2가 ak 플러스 x1이고요. y2가 bk 플러스 y1입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a에 ak 플러스 ax x1이죠. x1 여기 b에 bk 플러스 y1 플러스 c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요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대로 계속 쓸까요? a제곱 k 플러스 ax1 더하기 b제곱 k에 by1 플러스 c는 0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k는 하고 정리를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됩니다. 절대값 k나 절대값 마이너스 k가 같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절대값 안에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곱하기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에서 분모는 그냥 처리가 되고 얘는 절대값이 남아요. 거기에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루트 안에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는 거리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거리 공식이 미친 듯이 복잡하다, 유도하는 게 복잡하다 이럴 거는 아닌데 시험에 뭐 이게 뭐 나올 확률은 매우 드물죠. 나올 확률은 매우 낮은데, 근데 요즘에 이게 그 빈칸 넣기로 뭐 시정 문제집에서 좀 건드리는 거 보니까 아예 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살짝 애매하게 넘어간 게 요거라 그랬어요. 기울기가 이런 거죠. 이 친구가 기울기가 0이면 이 친구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을 거고 이 친구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성립하지 않을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한 상황들만 뭐 보면 뭐 그렇게 뭐 안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첫 번째를 봐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ax 플러스 c 이퀄 0이 아니죠. a가 0이라고 그랬죠. bx 플러스 c 왜 자꾸 x래. by 플러스 c 이퀄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1, y1이 있으니까 이 거리를 그냥 재면은 얘는 뭐 얘가 지금 y 이퀄 마이너스 b분의 c잖아요. 그럼 얘가 절대값에 y1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너무 좁은 데다 써. 여기다 쓸게요. 절대값에 y1 빼기니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y1 플러스 b분의 c네요. 그럼 얘가 절대값 안에 뭐 b분의
BY1 플러스 C고요. 얘가 이제 절대값 안에 거는 제곱이죠. 그럼 BY1 플러스 C니까 뭐 A가 0 처리되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원에 접선할 때도요. 얘기를 하기는 할 텐데. 그럼 얘는 또 뭐겠어? 얘는 D가 절대값의 X1 플러스 A분의 C겠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내가 이제 루트하는 A제곱분의 절대값 AX1 절대값 AX1 네, 플러스 C가 되니까 뭐 B가 0 처리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축과 평행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 공식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항상 성립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